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일날 그 상한가를 가는 걸 보고 단타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단타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중급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에요. 자, 역시나 개념적인 측면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종목이 당일날이에요. 당일날 15%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종목마다의 그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는데 15% 이상 오르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목표로 달려가게 되냐면 2차 VI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차 VI를 가면 그 다음이 뭐죠? 네, 상한가예요. 상한가를 간다라는 기대감이 또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세력들 역시도 상한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두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1차 VI를 가는 종목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차 VI를 가는 종목은 그렇게나 많진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2차 VI를 가게 되는 종목 또는 15% 이상이면 이제 갭을 좀 띄었다면 뭐 몇 프로만 더 오르면 2차 VI니까 이런 종목들에 한해서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돈들이 몰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눌림목 매매도 어젯밤에 영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상승에 대한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럼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 단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단타도 상승에 대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전제를 어떤 것들이 자석처럼 끌어주냐면 2차 VI 상한가라는 거예요. 자, 태성이라는 종목으로 한번 차트를 살펴볼까요? 근데 참고로 태성은 이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일봉상으로는 신고가를 향해 있기 때문에 돈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신고가는 한계가 없이 오르기 때문에 보통 크게 가는 주식들은 또 신고가 행진을 가죠. 세력들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15% 이상 위치가 어딘지. 전일 종가가 여기쯤이면 15% 위치가 한 여기쯤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나오게 됐어요. 이전에도 거래를 동반해서 상승하고 폭락시키고 투매 나오고 또 상승하고 또 이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주가가 폭락시키고 투매 나오고 또 투매 나오고 하면서 꾸역꾸역 어디까지 올린 거예요. 결국 전일 대비해서 15%까지 위치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보통 여러분 제 중급자 강의라고 했잖아요. 보통 주식은요, 당일날 호재를 받아서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어요. 요즘에 이런 주식들이 특히나 많고 호재가 유지를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유지를 못 해줄까요? 당연히 세력들이 안 받아주니까. 이거 세력들이 유지를 해줘야만 가격이 15% 되든 20% 되든 가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단타하러 막 들어와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가 야, 뭐야, 이거 바로 수익 안 나는데? 수익 안 난다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바로 매도해버려요. 왜냐면 단타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유지를 못 해주는 거예요. 멘탈이 약한 거죠. 자, 이게 태성이 세력이 만든 게 뭐냐면 이전 흐름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상승을 주면서 굉장히 좋은 거래량과 더불어서 상승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왜 이럴까요? 세력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뭐만 남을까요? 수급 들어와서 쫓아온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 행렬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다 털리면 그 다음에 보내는, 늘 우리가 보던 패턴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거래를 이렇게 동반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죽지 않고 가격을 받쳐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이번에는 방어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한 15% 정도 오르면 이제 뭐가 다음 단계에 있다고요? 이제 VI가 다음 단계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2차 VI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그 힘과 그 자석 같은 힘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가 종목을 보면 상한가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 좀 조정받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쭉 박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상한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죠. 이제 상따 전략으로 다음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엄청난 돈들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선제적으로는 세력들이 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개미들이 엄청나게 붙어서 상한가가 마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태성이라는 종목도 이제 15% 정도 이상
이상 유지가 됐을 때 사람들이 얘 왜 안 죽지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다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죽지 않고 다시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물론 이렇게 다 쏘는 거예요. 먼저 지네가. 그 다음 개미가 따라 들어가는 거. 이거는 무조건 그래요. 이거는 아무리 슈퍼개미라고 해도 아무리 자산이 많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돈을 저렇게 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버텨주는 그림을 전제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심플하게 정답이 나왔죠. 자, 15% 오른 주식이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딱 찔렀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악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태성은 어땠어요? 사실은 한 번만 찔렀다 죽은 건 아니고 며칠 전에 그랬지만 한 번 올랐다가 흔들었다가 올랐다가 흔들었다가 하면서 시간을 1시간 2시간 넘게 가격을 유지해주면서 결국은 15% 이상까지 도달을 했다는 거죠. 쉬운 여정이 절대로 아닌데 누군가가 가격을 지켜주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기대감이 생긴다고요? 2차 VI를 간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차 VI를 가게 되면 몇 프로가 남았어요? 5% 정도 남았죠. 단타에서 5% 수익률이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전제가 있어서 이제는 어떤 거를 할 차례입니까? 내가 놓을 자리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죠. 지지와 저항.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왔고 이거 제가 늘 보는 거죠. 거래가 또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매물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돌파하고 나서 15% 이상 오르고 어디를 지켜줬어요? 여기를 지켜준 거죠. 이 가격을. 그러니까 모든 차트를 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1시간 넘게 걸렸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오후장에 올라가게 된 거죠. 여기 매물대를 떨어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손절 가격이 될 수 있겠고 이 위로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완전한 신고가 행진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좀 기대 수익률을 높여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다른 종목도 우양이라는 걸 볼까요? 우양도 제가 봤을 때 제가 오후장에 점심쯤엔 사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이때 주식시장 앞에서 이렇게 막 보는 걸 원치 않아요. 전 오전장을 보고 오후장을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봤을 때 장중에 이거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였죠. 자, 일단 어디까지 올랐나요? 전일 대비 15%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심한,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안 좋은 게 이런 거죠. 투매가 또 한 번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이런 투매가 나오면 다 물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투자자 앞에 샀던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떨어져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또 옆으로 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수상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왜 옆으로 가주지? 왜 옆으로 움직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장 후반에 여기를 돌파하는, 또 아까 태성이랑 약간 비슷하죠. 돌파하는 이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돌파 매매를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15% 이상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얘 2차 VI 가겠는데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2차 VI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뭐예요? 얘 상한가 가겠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막 생기면서 돈들이 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영역부터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개인들이 또 올려주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사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막 흔들고 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어쨌든 추세를 살려서 지지선이죠. 여기를 깨면 안 좋은 거고 그 위로 이제 가는 거죠. 이 관점으로 여러분 데이 트레이딩은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매매의 단점이 있어요. 이 매매의 단점은 뭐냐면 지루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을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근데 시장을 계속 관찰한다라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피곤해요. 그래서 저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계속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진념이 강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막상 샀는데 기다렸는데 흘러내려서 손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정신적 충격이 좀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껏 기다려서 오래 기다려서 했는데 손절해버리면 좀 이제 아쉬운 거죠. 많이 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고 매매하는 것도 좋은 트레이더의 자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천천히 막 고점에서 사도 안 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